자, 오비스톤 개념 통달 수2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1이 우리가 다 끝나고 수2로 넘어왔는데, 간단하게 OT하고 이제 첫 번째 개념부터 들어갈 거거든. 근데 OT라고 할 거 없어. 우리 앞에서 그 수1 공부했던 친구들은 계속 똑같이 이어져 가는 거니까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혹시 이제 쌤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수1까지는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수2부터 다시 시작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 OT는 지금 각각 현장에서 오비스톤 선생님들이 코치 선생님들이 이렇게 코치해 주시는 대로 숙제하고 프로그램 잘 진행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쌤이 알려주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자, 수2 개념 통달을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가 개념 통달을 진행할 때 늘 순서 있지, 그치? 순서. 당연히 첫 번째 쌤 채널에 들어와서 오비스톤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의를 들었을 때 해주는 1차 복습 뭐 있어? 그렇죠? 개념 포인트 카드. 여러분들 수첩에다가 우리 강의 들을 때 보면 원칙 있었지? 원칙 뭐였어? 그렇죠?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필기를 한다. 그리고 문제, 쌤이 문제를 풀어줄 때는 필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스에 있는 개념 내용 필기한 거, 그 필기한 거를 개념 포인트 카드에 정리해 주는 거지. 자, 그죠? 요게 첫 번째 숙제고, 그 다음 두 번째 숙제 뭐야? 그치? 두 번째 숙제는 해설지 만드는 거. 자, 문제풀이 해주는 거 쌤이 필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강의를 잘 듣고 개념 내용 필기를 잘 해서 요 포인트 카드에 잘 작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지? 우리 쌤이 풀어줬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연습장 혹은 노트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설지 작업을 하는 거죠. 실제 설명하듯이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죠? 자, 요게 두 번째 숙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숙제가 쌤이 세트로 나눠주는 우리 유형 통달 교재, 우리 개념 통달 교재에 있는 요 문제들, 요 강의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살짝만 숫자 표현 조금씩만 바꿔놓은 그 유형 통달 문제를 주는 거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이 끝났으니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해보는 거죠. 문제풀이 연습 해보고, 요거는 쌤이 답지를 첨부해 주니까, 그지? 네, 채점도 해보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오답도 한번 정리해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원에 오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 학원 오게 되면 뭐 한다? 주간 테스트 봐서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테스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뭐 해야 돼? 그렇죠. 기본서 하나 공부하라 그랬죠? 기본서. 쌤이 추천해 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 어떤 거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기본서로 공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기본서. 뭐 센이 됐든 RPM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쌤이 추천해 주는 거 역시 뭐죠? 쌤이 추천해 주는 거? 그치? CPR.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나온 문제 기본서 CPR 교재 가지고 문제 연습해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우리 한 단원씩 개념 공부하는 사이클이죠. 이렇게 잘 돌아가시면 되고, 자, 쌤이랑 약속 뭐 놓지 않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는 주간 모의고사. 늘 복습은 누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적적 범위가 포함된 모의고사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마라. 알겠죠? 내신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내신만 공부하는 거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학생이 아니라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도 꾸준히 해주시면, 자, 이렇게 개념 통달 강좌 진행하시고 이제 시험 대비 기간 되면은 쌤이랑 실전 연습이나 시험 대비 교재나 서술형 연습이나 이런 거 순차적으로 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이미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해오던 친구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쌤이 미리 여기다 좀 적어놨어. 이거 불러서 여러분들 받아 적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적어놨거든. 자, 봅시다. 함수 y는 fx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 이게 좀 약간 애매한 표현이긴 해. 그죠? x가 a로 가긴 가는데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합니다. x라는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에 상응하는 함수값 fx, 그죠? 이 fx라는 값도 어떤 일정한 알파에, 이 알파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된다면
하나씩 가까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함수 y는 fx는 알파에 뭐 한다? 네,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함수의 극한을 자, 리미트로 표현하고 있어. LIM입니다. 자, 리미트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요 표현만 가지고는 사실 처음 함수의 극한을 공부한 친구들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당연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쌤이 여기다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 뭐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여기선 그래프가 좀 끊어져 있다고 해볼까? 또 이렇게 하나 그래프가 있다. 그죠? 네. 요게 y는 fx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그래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어딘가쯤에 a란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이상하게 생긴 데 있지, 그죠? 여기를 쌤이 b라고 한번 해볼게. b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 문제에서 얘기한 녀석을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바꿔 쓰냐면 이렇게 바꿔 쓰는 거야. 한번 볼게.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여기서 약간 표현이 물음표. 왜 물음표? 여러분들 스스로 물음표가 생겼으면 잘 가고 있는 거야.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x가 여기 정의역 x가 a를 향해서 간다고? 근데 좀 애매하네.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이쪽에서 이쪽에서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야? 아니면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x가 이 a라는 선을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을 때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물음표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는 그래, 가까워지긴 가까워진다. 근데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냐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냐를 표현해 줄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리미트. 자, 리미트 극한이라고 했어요. 리미트 x가 자, 표현 방법이에요. a를 향해 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시 리미트 뭐라고요? 리미트 밑쪽에다가 x가 a를 향해서 간다. 근데 이거는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어떻게 나눠진다고?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a를 기준으로 플러스 쪽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마이너스 왼쪽에서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 가까워지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줘.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a로 가까이 가긴 가는 극한인데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요거를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우극한이라고 부르고 자,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간다. 그거를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우극한과 좌극한. 자,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정리했던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말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본 거야. 괜찮나요? 자, 그리고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니까 a를 향해서 가면 이 그래프가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올 때와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올 때와 왼쪽에서 올 때가 어떤 요렇게 생긴 요 함수값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표현이야. fx의 값이 자,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fx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 알파로 계속 가까워진다. 함수값도. 자, 우리 그러면 요 값을 뭐라고 넣으면 될까? 요 값을 그래 알파라고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있는 거야. x가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값은 어디를 향해서? 그렇죠. 요 알파라는 함수값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럴 때. 자, 그럴 때 y는 fx는 뭐에?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말한다. 뭐 한다고 말한다고? 수렴한다라고 말한다고. 자, 그럼 여기서 요 표현에서 요거까지 이어가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갈 때의 fx 함수값 옆에다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갈 때의 함수값. 자, 위에를 뭐라고 하고? 우극한. 밑에를 뭐라고 한다? 좌극한. 일 때 이 우극한도 알파라는 값을 향해서 가고 이 좌극한도 알파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y는 fx는 알파에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알파라는 값 있지? 이 알파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우리가 저 y는 fx라는 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함수의 극한값, 극한에 가는 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수렴한다 그랬잖아. 저 함수의 수렴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b 한번 볼게요. b. 우리 여기다 하나 또 예를 들어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봐볼까요? 요거. 자, 리미트. x가 b를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갈 때가 있고 그럴 때의 fx.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서? b를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b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갈 때의 fx.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봤어.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 자, 요 B를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 이쪽에서 이렇게 올 때를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오니까 어떤 하나의 함수값으로 가까이 갔어. 우리가 이 함수값 뭔지 모르잖아. 쌤이 베타라고 한번 놔볼게요. 베타라고 놔볼게. 그 다음에, 자, B를, 요 녀석은 베타로 수렴을 하는데, B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이렇게 왔거든? 왼쪽에서 올 때는 우리 요거 감마라고 합시다. 감마, 함수값 감마라고 하자. 여기를 베타라고 놓고 여기를 감마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갈 때를 보니까 얘가 감마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죠?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쌤, 리미트 x가 B를 향해서 갈 때 fx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오른쪽에서 올 때하고 왼쪽에서 올 때가 지금 다른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러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극한값은 혹은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야. 이해가죠? 자, 그럼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공부할 게 있다. 그런데 사실 요 그래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FB가 뭐지 얘들아? B에서의 함수값이죠. 자, FB는 B에서의 함수값이야. 근데 이 FB가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B일 때의 함수값은 얘인 거야. B일 때의 함수값은 얘인 거야.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함수값은 리미트 x가 B를 향해서 갈 때의 fx. 요 녀석이 뭐라고? 그렇죠. 요 녀석은 함수값. 자, 요 녀석은 뭘 구하는 거다? 극한값.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 자, 아까 우리 A에서는 어땠어? A에서는 A에서의 함수값도 그냥 뭐였어? 알파였죠.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도 알파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때? 같지만 지금 요 경우는 어때? 요 경우는 심지어 극한값이 어떻고?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함수값과 존재한다고 해도 만약 얘들아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닿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닿았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B로 갈 때의 우극한, B로 갈 때의 좌극한이 모두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베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베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면 X가 B로 갈 때의 이 fx의 극한값은 존재해야 하네? 존재하죠. 이런 경우는, 그죠? 그러나 함수값이랑은 다를 수 있지. 함수값이랑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쌤, 여기 색칠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여기에 색칠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역시 이번엔 어떤 경우? 그렇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이제 요거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의 개념은 결국 뭐다? 함수의 극한의 개념은 뭐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이 fx 요게 함수의 극한인데 이 함수의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그렇죠.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갈 때의 극한 값과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갈 때의 극한 값 무슨 극한? 우극한. 무슨 극한? 좌극한.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떨 때? 같을 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해가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개념인 함수의 극한이 뭐냐에 대한 얘기였어. 그죠?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또 팁을 정리해 줄 게 좀 있어. 자, 첫 번째 보자.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a, b, 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그래프를 보면은 선생님 그래프를 조금 작게 그릴게요. 그 그래프 보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 보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자 2의 값을 가지고 있고 그래프의 모양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보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얘는 여기 1 y축과 1에서 만나면서 여긴 2고요. 자 2일 때 여기 색칠이 탁 돼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어디? 저 위에 5에 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얘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 있고 그 다음에 2일 때 또 여기에도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도 구멍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자, 요런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첫 번째 A를 뭐라고 했냐면 A. 자, A는 뭐라고 했어?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서 갈 때? 자, 이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간다는 거야. 왼쪽에서 갈 때의 fx를 물어봤고. 자, B는 어때? B는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서 가? 자, 2를 향해서 간대. 근데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간대. 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고. 자, C 리미트. X가 자, 이번엔 2를 향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왼쪽을 향해서 또 가라고 그랬어. 자, 그랬을 때 왼쪽에서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거든. 자, 이제 이거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간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려면,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서 온다고? 왼쪽에서 온다고. 왼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자, 왼쪽에서 이렇게 온다면 함수값은 누굴 향해서? 그렇지, 2를 향해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괜찮아요? 자, 요것도 한번 볼게. x가 2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간다. 요선이죠, 요선. 2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온다는 거야. 오른쪽에서 오면 아까 여기 얼마였어? 여기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오케이.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다. 됐고. 자, 그 다음에 2로 오는데 이번에 왼쪽에서 온다고? 왼쪽에서 가면 어떻게 돼? 5를 향해서 가는구나. 요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팁으로 이런 거 하나 공부하면 될까요? 자, B하고 C를 보니까 2에서의 우극한과 2에서의 좌극한을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근데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어때? 값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2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거지. 되겠어? 그래서 A, B, C의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계산해 주면 되겠죠. 이해 잘 가시죠? 오케이.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2번을 보니까 2번 문제, 이거 지우고 할까요? 지우고? 오케이, 지우고 할게. 2번은 보니까 1번은 그래프를 그려주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2번은 뭐야, 지금? 2번은 식으로 나와 있다, 식으로. 자,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 이걸 지우고 쌤이 한번 써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함수 fx가 이번엔 그래프가 아니라 자,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 뭐라 그랬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 하고 x가 1일 때 하고 x가 1보다 클 때 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놨어. 자, 1보다 작을 때는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이치 함수가 있고 자, 1일 때는 함수값이 그냥 1이고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해서 직선의 모양을 띄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간다. 1을 향해서. 그런데 오른쪽에서 간대. 자, 그랬을 때 fx를 구해봤더니 그게 2다. 자,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이번엔 1로 가는데 왼쪽에서 온대. 왼쪽에서 올 때는 이 f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a-b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x가 누구를 향해서 온다고? 1을 향해서 온다고. 1. 근데 1보다 어느 쪽? 큰 쪽에서. 1보다 큰 쪽에서 온대. 그러면 1보다 큰 쪽은 어디야? 이거죠, 이거. 1보다 큰 쪽. 그지? x가 1로 간다는 건 우리 x자리에다 1을 넣는다는 얘기잖아. x에다 1을 넣기는 넣을 건데 어디에다 넣는 거냐면 1보다 큰 쪽,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보다 큰 쪽은 얘잖아, 얘. 그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그 값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될 텐데 그 값이 2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요? 오케이. 그럼 b는 얼마라는 얘기야? b는 3이란 얘기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보자. 그 다음 거는 x가 1을 향해서 가는데 왼쪽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좀 작은 왼쪽 그러면 1보다 작은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어떻게 돼? 자, 1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되고 플러스 a가 된다.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계산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없어지고 얘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저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죠.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두 녀석을 빼라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빼면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첫 번째 개념 함수의 극한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우지 않았던 어떤 생소한 개념을 배우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극한이 포인트들이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이해하는 데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야. 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저 리미트라는 기호를 처음 봤으니까. 우리 수1에서도 어땠어? 로그 처음 배울 때 어땠어? 로그 처음 배울 때 좀 잘 안 됐었어. 지금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연산하지만 로그 처음 배울 때 좀 어색하니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색해서 그런 거니까 반복적으로 해서 빨리 친해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함수의 극한이라고 정의를 하고 우리 또 다음 포인트에서 보도록 할게요.